봄과 여름 사이의 시간, 나와 당신 사이의 관계, 현실과 이상 사이의 선택, 이런저런 사이를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관심과 무관심 사이를 얘기하려고 해요. 오늘 녹음 준비하기 전에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감기는 조금 괜찮으셨어요? 아직 감기가 완전히 떨어지진 않았고 지금도 목이 조금 잠겨있고 기침도 중간중간 하는데요. 그래도 컨디션은 많이 좋아졌고요. 일단 일주일 전에 녹음을 했잖아요. 맞아요. 네, 어떻게 될지 모른 채로 그냥 우당탕탕 했는데 올라갔다, 오늘 아침에. 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진짜 올라갔다고 하니까. 그래서 주한님이 보내주신 파일로만 들었다가 지금 막 저희의 공식 계정을 팔로우를 했는데 기분이 상당히 새삼스럽고, 또 막상 녹음을 했는데 저는 그날도 재미있게 녹음은 했지만 이게 정말 내가 맨날 차 안에서 듣는 에피소드처럼 괜찮게 결과물이 나올까라는 걱정은 없었고 기대감이 있었는데, 주하님의 편집 덕분에 정말 첫 화가 그럴듯하게 완성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맞아요. 편집을 제가 원래 하던 일이기도 하지만 훨씬 편했죠. 영상 편집보다는 일단 훨씬 편했고, 녹음을 하고 보니 제가 안 그래도 편집을 끝내놓고 이 얘기를 내 입으로 먼저 해야 되나 했지만 제가 말을 더 많이 했더라고요. 그럴 줄 알았다니까요. 진행에 참여를 한 해 만에 했는데 영화의 분량이 제가 또 조금 더 많더라. 그래서 큰일이다. 빨리 게스트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했고, 네네. 곧 저희가 오늘은 게스트가 없지만 지금 주제들 정하고 있는 것들 보면 생각나는 분들이 계시니까. 저는 게스트 없어도 될 것 같은데 계속 게스트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한님입니다. 저는 또 한 주 동안 되게 귀여운 사이시옷을 발견했는데, 네. 팟캐스트도 사실은 영어이긴 하지만 팟과 캐스트가 합쳐져서 팟캐스트, 뭔가 사이시옷으로 맞아요. 우리 연결된 우기면 것 된다. 같은. 네. 맞아요. 네. 이렇게 자꾸 듣다 보니까 실제로 사이시옷이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는데. 기세로 가는 거죠. 네, 기세로 맞습니다. 갑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오늘 이야기거리를 주한님이 미리 작가처럼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 이렇게 쑥 보는데 맨 처음에 유이어와 바니어를 찾아주셨더라고요. 그쵸. 관심이란 단어로 찾았죠. 근데 이게 유이어는 아니고 관련된 말인 것 같긴 한데, 막 흥미, 취미, 입맛 이런 것도. 네, 네이버에서 찾았고 저는 되게 눈에 띄었던 게 시선, 생각 이런 쪽이었거든요. 관심에 어울리는 이런 단어들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해봐도 좋겠다 생각했어요. 뭔가 사전 찾으시면서 떠오른 아이디어가 있으셨나요? 사전을 찾아봐야겠다고 처음에 생각을 했던 건 이게 뭐 얘기거리를 만들자 뭐 그런 건 이야깃거리를. 이야기거리를 만들자 해서 찾아본 건 아니었고, 갑자기 써놓고 보니까 관심과 무관심이란 단어를 써놓고 보니 좀 낯선 거예요. 그럴 때 있죠. 뭔가 한글이 이상하게 보이는 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그 의미가 맞나 해서 관심이 무슨 뜻인지를 먼저 체크를 하려고 하다 보니 유이어 바니어 사전에서도 이 눈길, 시선 이런 단어들이 재밌어 보여서 그리고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내용 중에도 여기에 다 있는 게 분명히 있다.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관심과 무관심을 주제로 관심에 대해서 사전을 찾아주셨잖아요. 그러면서 관심에는 오지랖도 있겠고 걱정도 있겠고 배려도 있겠고 이런 식으로 더 확장된 범위로 저희가 얘기를 나눌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양하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주한님이 준비해 주신 것 중에 오지랖과 걱정 사이가 있어요. 오늘 흘러갈 내용들이 사실은 단어를 조금씩 바꾸겠지만 거의 비슷한 맥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우리가 처음에 이 주제를 해보면 재밌겠다고 생각했던 이유도 그렇지만 제 자체가 워낙 걱정이 많은 사람이고, 이 걱정은 단순히 제가 하는 일들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하는 행동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킬까에 대한 걱정도 저는 매 순간 하거든요. 걱정이 많은데 이 걱정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에 대한 걱정까지. 그쵸. 거기에서 나아가서 이를테면 제가 오늘 슬기님한테 오늘 몇 시에 어디서 녹음할 테니까 봬요 라고 문자를 보내야 되는데, 뭔가 전날 다시 보내면 이게 까먹었을까봐 재촉하는 것처럼 느껴질까? 뭐 이런
그 정도의 쓸데없는 걱정까지도 해요. 네. 그래서 오히려 해야 할 일을 망설이게 되거나 당연히 챙겨야 할 것들을 머뭇거리게 되는 일들이 저는 자주 있거든요. 네. 종종 있지 않고 네네. 자주 있어서 그런 것도 결국엔 관심이지만 관심을 표현하는데 서툴다 보니 자칫 무관심처럼 비칠 수도 있는 그런 일이라는 걱정까지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단계의 걱정까지도 하는 건데 저는 완전 반대인데 저는 같은 맥락일 수도 있겠다. 다 정해진 거니까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걱정 없이 지내고 있었는데 그게 무관심으로 약간 다르죠. 말을 하려다가 만 게 무관심처럼 보일까가 주아님의 상황이고 저의 경우에는 아무 생각 없이 있었는데 이게 무관심으로 비춰져서 조금 속상해하시지 않을까? 요 생각도 있는 거예요. 저는 무관심이라기보단 아예 그냥 캘린더에 딱 박아놓은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뭔가 이제 수정 사항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서로 협의해서 날짜가 정해졌고 네. 주제도 정해졌고 예. 그러면 그날이 오면 그 주제로 얘기하면 되고 근데 거기 사이에 조금 더 촘촘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줘야 되나? 뭐 예를 들면 D-3, D-1 이렇게 계속 업무적으로 주한님 오지랖 부려주세요. 사람들이 그렇게 잔소리라고 생각하진 않을 것 같아요. 재촉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슬기님한테 네네네. 슬기님도 그렇게 느껴주시면 물론 좋죠. 사실은 재촉한다고 생각할 수는 있다. 근데 그게 우려스러운 건 아니잖아요. 제가 그래서 지금 하는 프로젝트에도 항상 그렇게 밑밥을 깔아요. 제가 걱정이 많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편하게 들으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나이를 공유하고 하는 일은 아니지만 그 프로젝트를 끌고 가는 입장에서 같이 하시는 분들이 부담을 느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저는 계속해요. 근데 이거는 뭐 성격적인 거고 성향이어서 벗어날 수 없는데 저는 잘해보고 싶다는 생각인 거고. 그래도 저는 지금 생각을 해봤는데 관심과 무관심 사이에서 저는 일적인 상황에서는 관심이 재촉한다고 느껴지더라도 나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가 상대방이 무관심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러면 좀 뭔가 일할 때도 이 사람은 손 놓고 있나?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더 관심을 내야 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오지랖과 걱정 사이라는 문장을 보면서 예전에 유퀴즈에 나왔던 명언이 떠올랐어요. 어린이들 나왔던 네. 거 맞아요. 잔소리와 조언 사이도 떠올랐어요. 맞아요. 잔소리는 기분 나쁜데 조언은 더 기분 나쁘다. 네, 이게 딱 진짜 오지랖과 걱정 사이인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판단하게 되는 부분일 수도 있고. 맞아요. 그럼 지금 얘기가 이렇게 흘러갔으니까 제가 적어놨던 오늘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적어놨던 것 중에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일로 만난 사람이라고 했을 때 일로 만난 사람 사이에서의 이 관심이 자칫 부담이 되거나 참견이 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마이크로 매니징이라고 하죠. 이제 전형적인 마이크로 매니저가 주한님이고 주한님이 이제 관심이라면 저 같은 경우가 이제 무관심. 네. 마이크로 받아들일 때 마이크로지만 사실 표현을 10개 중에 하나만 했는데도 누군가한테 마이크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고민을 진짜 많이 하고 그래 말을 돌리고 쿠셔너를 막 단어를 막 20개씩 써서 한마디를 완성해서 할까요?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사람 또 어제도 얘기했는데 맞아. 그런 거죠.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제가 매니징 프로젝트 매니저가 된다면 너무 손 놓고 있는 매니저로서 느껴질 수 있는데 그거보단 마이크로 매니징이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관심과 무관심 사이에서 조금 더 확장된 얘기로 넘어가서 우리가 일로 만난 사람들 사이에 거리를 또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주한님 같은 경우도 제가 일로 만난 사람으로서의 거리가 있을 수 있고 주한님은 클라이언트들 간에 느껴지는 거리의 차이가 있으세요? 저는 일단 제가 보통 하는 일은 회사의 일을 받아서 영상을 제작하고 콘텐츠를 만드는 일이니까 담당자가 항상 존재하거든요.
담당자가 존재하고 직접적인 일은 담당자와 하지만 미팅을 들어가거나 현장에서 촬영을 하는 날은 이제 그 선임분들 내지는 주변 분들이 다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차이를 둬요. 담당자하고는 되게 친밀하고 가깝게 다가가요. 담당자한테는. 네. 그리고 담당자가 아닌 나머지 오히려 그분들이 결정하시는 분들일 수는 있지만 그분들한테는 거리를 엄청 두는 편이에요. 그래서 담당자가 나를 신뢰하게 하면 이 프로젝트는 지속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담당자한테는 쓸데없는 메일도 계속 보내고 이 일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메시지도 보내고 그래서 저를 따로 안 챙겨도 그냥 계속 진행 상황을 담당자는 이해하고 있게 팀의 다른 분이 담당자분에게 물었을 때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했을 때 어제 연락했었는데 이렇게 하고 계시대요가 되면 잘하고 있구나 소통을 하고 있구나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양갈래로 설정을 하는 것 같아요. 주한님은 걱정이 많으시니까 그 걱정을 얼마나 풀어놓느냐에 따라서 거리 컨트롤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전 걱정이 되게 낙관적인 사람인가? 저는 그런 컨트롤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다가 주한님 같은 경우는 걱정이 10개가 있으면 10개 중에 담당자한테는 10개를 다 쪼개서 말하고 그쵸. 이 10개를 돌려 네네. 그냥 이렇게 상황을 전달하는 것처럼 네네. 하지만 그 안에는 챙겨주셔야 할 것들은 이거고 맞아요. 이런 것들이 담겨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이 사람과 밥 시간이 겹칠 때 밥을 먹을 수 있는가? 만약에 밥을 먹는데 이 사람의 취향을 고려해야 하는가? 이 사람과 사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이런 지표로 뭔가 거리를 측정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슬기님은 어쨌거나 진짜 많은 사람을 매주 100명, 200명의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렇죠. 거의. 네네. 제가 무관심한 사람은 일단 밥을 먹지 않습니다. 다 먹은 적 있는 것 같아요. 네네. 2번 정도 먹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요렇게 지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또 어떤 관심과 그죠. 무관심 사이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다른 지표가 있으신가요? 그죠. 그게 지금 말씀하신 건 어떻게 보면 또 친분의 지표, 맞아요. 내가 정하는 친분의 네. 지표인 것 같기도 하고 저는 불쑥 선물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난데없이. 네네. 뭐 고가의 제품이 아니더라도 그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저는 그게 되게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끝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최선의 네네. 표현을 하는 건데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인 게 그 예를 들면 제가 슬기님한테 어떤 선물을 하고 싶어져서 어떤 걸 이걸 슬기님한테 너무 좋겠다. 근데 이 선물이 이 사람한테 뭐야 야 나한테 이걸 왜 줘? 하는 반응을 하게 네. 하거나 내지는 부담을 갖게 해서 나도 뭔가 부담을 해야 될까? 이런 부담을 갖게 하는 건 또 싫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가 저한테는 딱 선이에요. 내가 편하게 선물을 이 사람한테 하는 걸 이 사람이 맞아. 그냥 괜찮게 이게 생각하는가. 저 사람의 마음이구나, 네네네. 진심이구나라고 받아들여주는 선이 있어요. 제가 판단하는. 맞아. 그래서 우리가 만난 HFK 얘기를 자주 하는데 그 안에도 모임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하다 보면 카카오톡에 오늘이 모임인데 그분이 오늘 생일이야. 나는 이걸 이제 그분이 오늘 생일인 걸 알았어. 네. 이랬을 때도 뭐 초코파이라도 몇 개 사서 네네네. 축하를 해드리는 게 네네네네. 그런 선. 네네, 그쵸. 관심과 무관심의 척도에서 저 같은 경우는 무관심일 경우에는 생일인 걸 발견도 못 하겠죠. 저는 주소록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매일매일 생일인 사람들이 그렇겠다. 한 7, 8명씩 있거든요. 네. 거기에서 발견이 되지 않을 경우가 이제 아무래도 무관심의 영역에 있겠고, 그래도 아는 분이면은 뭐 하나라도 챙겨드리고 싶은데 여기에서 이거를 이 사람이 좋아하겠다 아니겠다라고 판단이 가능한지 여부도 관심이 적거나 관심이 많다의 척도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다 다를 것 같아요. 그죠? 개개인마다 다 다른 기준 척도를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네. 어제 생각했을 때 선물이었던 것 같고 그 선물이라는 게 내 마음을 표현했을 때 부담 없이 받아줄 사람
클라이언트도 마찬가지고 음. 개인적인 관계가 아니어도 연말이면 클라이언트들한테도 선물을 보내는데 그때도 그런 고민을 하거든요. 이게 그간 우리가 작업을 서로 공유하고 진행을 해왔으니까 이 정도 선물은 내년에도 나를 써주세요라는 압박이 되지 않을 거야. 그냥 우리 올해 한 해 좋았잖아 네네네네네. 정도가 될 것 같은 선이 있거든요. 클라이언트에도. 맞아. 신기하다. 그리고 꼭 일로 만난 사람 사이의 거리가 진짜 관심과 무관심의 사이를 묘하게 파고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완전한 지인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친구도 아니고 어떤 영역은 관심이 있고 어떤 영역은 무관심하고 근데 그게 꼭 공과 사로 딱 떨어져서 공적인 영역에만 관심이 있고 사적인 영역은 무관심하다든지 그렇지도 않고 되게 묘한 것 같아요. 이 관심과 무관심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게 또 일로 만난 사람 사이와의 거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관심과 무관심 사이를 왔다 갔다 할 때 이 마음은 내가 보내는 마음이기도 하고 그 상대가 받는 마음이기도 해서 내가 생각하는 그 척도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척도와 선이 상대한테도 그대로 적용이 됐을 때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이 완성이 되는 건데 맞아요. 조심스러운 질문일 수 있는데 관심을 갖게 되거나 아니면 그냥 무관심해지는 사람들을 나누게 되는 기준도 있을까요? 그러니까는 이를테면 오늘 다 처음 온 새로운 멤버들이야 이 커뮤니티에. 근데 정보가 똑같이 없다라고 가정했을 때 궁금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는 있거든요. 맞아요. 저도 매 시즌 새로운 분들을 만날 때마다 이게 뭐 남성, 여성, 나이, 직군 상관없이 그냥 딱 첫 모임에 궁금해지는 사람이 저는 생겨요. 그러면 계속 그분을 팔로우하게 되거든요. 혼자서. 맞아요. 그게 맞아요. 뭐 SNS 계정을 팔로우하는 게 됐건 그분의 의견이나 그분이 발표하는 내용을 팔로우하는 게 됐건 하게 되는데 그런 기준이 있는지 네. 뭐 예를 들면 콧수염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도 정말 관심이 생기죠. 왜냐면 일단은 무관심해지는 기준은 없는 것 같고 관심이 계속 더 생기게 되는 기준들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이 사람 맨날 모자를 쓰고 오네. 왜 맨날 모자를 쓰고 올까? 이 사람 콧수염을 길렀네. 희한하다. 어울리는 줄 아나? 직장인들은 콧수염을 기르질 않아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정장을 입고 오는 분들도 조금 궁금하긴 해요. 요즘은 다 비즈니스 캐주얼 입는데 왜 정장 입었지? 요런 저는 시각적인 거에 조금 더 먼저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또 머리가 엄청 밝은 색이다 하면 이게 쉽지 않거든요. 어떤 조직에 있는 사람일까? 이런 상상도 해보게 되고 저는 지금 얘기를 듣고 보니 제가 궁금해지는 사람은 마찬가지예요. 평균과 조금 거리가 있는 이를테면 지난 시즌에 제가 제일 궁금했던 분은 나이가 많은 시니어인데 신입으로 들어오신 어떤 멤버가 있었어요. HFK에. 네네. 그냥 저는 그분이 궁금했어요. 이 젊은 사람들이 많은 이 모임에 제가 처음 들어올 때 직장인들로 가득한 모임에 들어오는 게 되게 겁이 났었거든요. 겁이에요? 겁이에요? 갑자기 내가 해놓고 넘어가겠어. 겁이 나서 조심스러웠는데 이분은 진짜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열심히 치열하게 대화하고 하는 곳에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밖에서 볼 때는 이미 본인의 성취를 이루고 계신 분인 것 같고 그런 분들을 발견하면 궁금한 거예요. 저는 저분이 어디에 관심을 보이시는지도 자꾸 살피게 되고 네. 내가 한마디 했을 때 저분이 기대했던 네. 대화를 내가 만들었나? 또 네네. 신경을 쓰게 되고 네네.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 이제 대화를 나누게 되면 이제 멤버들끼리 대화를 시작하게 되면 조금 더 관심이 가는 분들은 자기 얘기를 안 하는 분들이 저는 더 궁금해요. 오히려. 왜냐하면 뭔가 그분들이 자기한테 필요한 정보를 수집해서 자기 안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처리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아니면 그 처리하는 과정이 어떤지 그런 것들을 제가 좀 인터럽트해서 막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가만히 있죠. 그건 또 커뮤니티 매니저라는 직업에서 나오는 근데 그게 결과라기보다는 그런 호기심이 있어서 제가 커뮤니티 매니저가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보면 저 사람이 얘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말을 시키는 것 같다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무슨 생각하고 계실까?
그게 궁금해요. 혼자 사실 생각하느라 바쁘신 것 같아서 어떤 생각 중이신 건지 되게 궁금해요, 저는. 그래서 보통 말을 아끼고 있는 분들에게 마이크를 돌리긴 하죠. 진짜 어떤 사람한테 관심을 갖게 되는 지금 순간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관심이 좀 더 생긴 분들이 있다면 주아님은 친해지는 방법이 있으세요? 이거 진짜 어려운 일 아니에요? 저는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요럴 때 약간 실패담이 생기지 않나요? 그쵸. 그거는 지금도 저는 생기는데 정말 친해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그러니까 그게 곧 관심이 생겼다가 된다면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생겼을 때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하고는 단계를 나눌 수 있다면 첫 번째 단계까지는 오히려 처음에 큰 관심이 없던 사람들과 먼저 그런 단계를 쌓아갈 수 있는데, 어쨌건 궁극적인 목표는 내가 관심이 있었던 이 사람과 2단계, 3단계를 가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 신중해지는 거거든요. 내가 저 사람한테도 내가 매력 있는 사람이 일단 되어야 되니까. 맞아. 그리고 사람이 건너뛰고 싶은 단계가 생기면 마음이 조급해지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이성관계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동성관계에서 특히 이제 제가 키가 작아요. 그러면 이제 반에서 쭉 책상을 안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제가 친해지고 싶은 어떤 무리와 굉장히 멀어져요. 물리적 한계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물리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일단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 방법, 이 물리적인 관계를 뛰어넘어서 어떻게 친해질지 이 그 다음 단계가 또 있어야 합니다. 아, 쟤 나랑 성격도 잘 맞을 것 같고 쟤랑 친해지고 싶은데 어떻게 이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 그럴 때 이제 친해지는 게 딱 체육 시간에 뭐 피구를 한다든지 각 물리적인 거리를 좁힐 수 있는 찬스를 발견하는 거네요. 교실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음,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취향이 비슷하면 자연스럽게 같이 친해지게 되고 예를 들면 듣는 노래가 비슷하다거나 또래 집단에서는 그런 게 중요하잖아요. 취향에 대한 얘기하실 때 생각이 난 건데 사실 저는 학창 시절 기억이 나이가 많진 않지만 슬기님처럼 생생하지 않아서 아니요, 예시를 들게 저도 간신히 생각해낸 거예요.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랬던 적은 있네요. 저는 관심이 있고 이게 말씀하셨듯 이성이든 동성이든 관심이 있으면 오히려 속도를 되게 줄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데이터를 쌓아줘요. 그 상대한테. 저에 대한 데이터를. 저는 그동안 더 촘촘히 상대에 대한 데이터를 쌓고 있을 거고.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저 친구가 누굴 어떤 가수를 좋아한다 한대. 그러면 그 친구한테 가서 나도 그 가수 좋아해라고 얘기하지 않았고 저는 방송반에 그 곡을 신청을 해요. 그러면 자꾸 이 친구가 몇 반에 누가 자꾸 어떤 가수의 노래를 신청하네? 라고 그 친구가 언젠간 발견하게 될 거라는 생각을 얘기를 나누고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저는 관심 있는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생기면 속도를 오히려 줄인다. 그리고 천천히 레이어를 만들어 간다. 저도 슬기님하고 지금 2년 정도 이제 2년을 막 넘겨가는 거죠. 그렇죠. 23년 여름에 만났으니까 네네. 2년이 되어가는 거구나. 근데 저는 2년 동안 그 레이어를 계속 쌓아왔거든요. 네네. 티 안 나게. 아, 저요? 네. 아, 티가 하나도 안 났을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슬기님도 궁금한 사람이니까 네. 저는 2년짜리 프로젝트인 거예요. 이를테면. 그리고 지금 이렇게 같이 오. 둘이서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만큼 친해지기 쉬운 사람이 없는데. 저만큼 누구랑 빨리 못 친해지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그것도 문제예요. 슬기님은 모두와 가깝고 보이니까 커뮤니티 맞아요. 매니저라는 역할상 맞아요. 슬기님이 저한테 어떤 친분을 보여주셔도 나한테만 그런 게 아닐 거라는 생각을 또 하는 거예요. 그쵸, 이거는 그쵸. 그냥 디폴트. 디폴트 네네. 값이야. 그녀의 디폴트 값이기 때문에 내가 오해해선 안 돼. 왜냐면 또 이 디폴트라는 게 어쩌면 또 무관심일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네네. 그냥 의뢰하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커뮤니티 매니저라는 직업을 갖고 계시니까 지금 내가 하는 이건 이 선을 넘은 어떤 신호야라는 슬기님만의 시그널을 가지고 계셔야겠다. 당신이 진짜 궁금합니다라는 시그널이 이거는 내가
커뮤니티 매니저라서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라는 걸 아, 상대도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렇다면은 저는 나이를 물어요? 나이와 어떤 진짜 요즘 사람들이 터부시하는 질문들 있잖아요. 몇 살인지, 어디서 왔는지, 무슨 공부했는지, 어느 학교 나왔는지 그런 것들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게 그렇게 궁금해요. 진짜 그걸 어떻게 이, 참아요? 이 저의 시그널이에요. 이거는 진짜 근데 궁금하지 않아요? 왜 사람들은 그거 물어보면 너무 뭐 이런 걸 물어봐라고 생각을 하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외국처럼. 네네네. 그런 거에 있어서 무관심해야 굉장히 매너 있는 사람으로 여겨지는데 저는 막 미치겠단 말이죠. 너무 궁금해가지고. 맞아. 이게 지금 얘기에서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관심을 표현한 가장 쉬운 방법은 질문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는 애초에 질문을 진짜 못하는 사람이에요. 아,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이유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할 때마다 항상 말하는 에피소드가 뭐냐면 50번 이상 쌓인 에피소드인데 왜 결혼을 하면 청첩장을 주는 모임이나 이런 자리가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 저한테 제 후배나 친구나 선배가 같이 차를 마시면서 나 결혼해 음, 청첩장을 줘요. 그럼 전 그 청첩장을 받고 어떤 사람이야? 어디서 만났어? 음. 그런 질문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 질문이 선을 넘는 어, 걸까 봐 너무 걱정이 돼요. 근데 그게 그런 질문을 안 하면 무관심하다고 생각할 수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는 오늘은 결혼 얘기를 하고 내 배우자가 될 사람을 소개하는 자리인데 같이 없더라도 네. 질문이 나아가질 않는 거예요. 그치, 그치. 그걸 내가 하는 것보단 네. 질문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게 제가 항상 고민했던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 이게 나의 문제라는 걸 깨달은 시점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보이는 가장 쉬운 방법이 질문인데 그 질문조차 쉽게 하지 못하는 게 저였던 거고 맞아요. 슬기님은 거꾸로 친분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네. 어떤 질문의 선을 네. 넘는 네네. 근데 저는 슬기님이 개인적인 질문했을 때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진짜 욕먹을 각오하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첫날 물어본 건 아니니까 저는 첫날부터 궁금해 미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콧수염을 길렀는데 도대체 무슨 일을 하다 온 사람일까? 3030일을 스페인에 있다 왔다던데. 자, 네. 질문이 오히려 무기가 될 수 있구나. 어떤 네네. 선을 넘는 무관심이라고 느껴질 수 있는 커뮤니티 매니저라면 을의 모든 이에게 관심을 보이지. 하지만 그 모든 관심이 디폴트 값이면은 그게 무관심으로 느껴지는데 저만의 시그널이 있다면 진짜 남들이 터부시하는 질문 그러나 은근히 다들 궁금해하는 질문에 대해서 선을 딱 넘어버리는 게 저만의 표현 방법인 것 같아요. 신선한 얘기인 것 같아요.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질문으로 관심을 표현한다는 게 그게 슬기님한테 또 어떤 장치가 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냥 너무 궁금하잖아요. 이 사람은 몇 년도에 태어나서 어떤 시절에 무슨 음악을 좋아하고 어느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며 무슨 공부를 하다가 지금 저 일을 하기까지에 이르렀을까? 그 일이 자기를 대변하든 대변하지 않든 지금 하고 있는 일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전 그런 것들이 궁금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기초적인 통계량에 대하여 굉장히 호기심이 많은 편이에요. 그러네요. 그게 네. 관심이고 곧 네. 근데 보통은 이제 사람들이 그걸로 막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하고 하니까 이제 싫어하는 건데 저는 너무 궁금해요. 재밌네요. 이게 같은 얘기인데 이게 주제를 잘 정한 게 저랑 슬기님이 먼 거리에서 할 수 있는 맞아요.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 맞아요. 또 하나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관심에 대해서 더 얘기를 많이 했는데 무관심을 원하는 상황이 또 있잖아요. 네네네 있죠. 네. 무관심의 경우에도 질문이 이제 이슈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운동하고 왔는데 저는 피트니스에서 완벽히 투명 인간으로서 존재하고 싶거든요. 아무도 나한테 관심 안 주면 좋겠다. 진짜 제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무관심을 바라는 곳 피트니스. 아무도 나한테 아무것도 질문하지 않고 내가 엉망으로 운동을 해도 가만히 냅두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곳이 운동장입니다. 그런 곳이 있으신가요? 저는 되게 왜 우리 그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내향인 외향인 이런 얘기할 때도 많이 등장하는 주제 같은데 단골 손님에게 아는 척하는 곳이 좋냐 아니면 늘 가지만 모르는 척하는 곳이 좋냐 이런 얘기 맞아요. 하잖아요. 자영업자들 커뮤니티에서 엄청 핫한 핫한 주제이기도 이슈예요? 있게 해요. 네네네. 아는 척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네네네. 제가 그 최근에 공간에 대한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데 네네네. 운영하시는 분이 유명한 카페를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분이 말씀하실 때 단골에게 어떤 소속감 같은 걸 줘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어요. 저도 그게 뭔지 너무 알 것 같고 저도 속마음은 그래요. 항상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내가 상상하는 아름다운 삶, 멋진 근사한 삶은 집 앞에 단골 바가 있고 단골 카페가 있고 네네. 그래서 뭐 편하게 가서 혼자 가서 뭐 맥주도 한 잔 마시고 커피도 한 잔 마시는 삶이야라고 얘기하지만 되게 현실로 딱 가면 아, 저는 안 돼요. 네, 저는 예를 들면 그저께 갔고 어제 갔는데 오늘 또 가. 저는 그냥 거기 커피가 편하고 맛있고 해서 가는 건데 저 사람이 이 가게 주인분이 저 바리스타가 저분 오늘 또 왔네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 과정이 좀 싫어요. 그렇게 해서 저를 의식하기 시작하는 게 싫어서 저는 아는 척하는 게 불편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피트니스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근데 사실은 기억할 거란 말이죠. 기억하죠. 네. 무조건 기억해요. 고도로 발달돼 있거든요. 그런 센스가. 기억을 안 할 수가 없어. 근데 그 저를 기억해 준다는 건 되게 고마운 일일 것 같은데 티를 내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되게 이상한 마음이거든요. 맞아요. 이게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스탠스랑도 비슷해 보이는 게 관심이 있지만 관심을 표현하지 않는 것으로 관심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저는 오히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티니까 이렇게 꼭 이름을 다 외워서 제가 어떤 작가나 뭐 가수 이름 다 잘 못 외우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멤버들 이름은 제가 진짜 빨리 외워요. 성함을 불러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커뮤니티 안에 참석하는 사람의 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뭐 적어도 5명 이상은 모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색하지가 않은데 뭔가 1대 상황에서는 단골 카페 사장님과 손님으로서의 관계가 어색해질 때도 있다. 있는 순간이 있는 거지. 맞아, 왜 그럴까? 근데 주한님은 소비자로서도 대표님, 사장님과 친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곳들이 몇 곳 있잖아요. 순서가 완전히 달라요. 그 곳에 가서 그 사장님과 친해지는 게 아니고 사장님과 친구인 상태에서 그 공간에 응원하는 모든 마음을 보내는 거지. 이를테면 뭐 책방이 있어요. 책을 거기서 사고 거기서 무슨 모임이 있다고 하면 일부러 참여하고 거기서 어떤 글을 공지글을 올리면 좋아요를 늘리고 공지가 어제 올라왔는데 내일 모레 또 올라왔어. 모객이 안 되고 있구나. 그러면 리트윗도 하고 스토리에 공유도 하고 그런 행동을 반복하는 게 제가 관심을 표현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면서 저 알 것 같아요. 아 이게 그러네요. 제가 지금 그 책방을 하는 친구한테 관심을 보내는 방식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모든 게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제 마음을 전달하는 방식이기도 하거든요. 네. 언제 그런 얘기 했었는데 어떤 소비를 제일 많이 하냐 이런 주제로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취미 관련된 소비를 합니다. 뭐 먹는 데 많이 씁니다. 데이트하는 데 많이 씁니다. 이런 얘기들을 쭉 하셨는데 저는 의리 소비하는 데 돈을 제일 많이 쓴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렇죠. 친구가 런칭한 어떤 것, 네네네. 친구가 펀딩하고 있는 어떤 것, 아는 내가 응원하는 내가 관심 있는 사람이 하는 어떤 것을 소비해야 되는 그러니까 나한테 필요한 게 아니야. 그렇죠. 사놓고 뜯지도 않는 경우도 맞아요. 있을 수 있어. 근데 소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내가 그 사람을 다가가는 방식이니까 그런 차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누적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관심 있는 거는 더 아끼면서 이미 갖고 있는 걸 더 아끼면서 살되 내가 무엇에 무관심한지도 좀 알아야 어떤 에너지 낭비를 막겠다? 네, 감정적 에너지라든지 무관심한 것에 대한 목록을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비슷한 걸 해본 적이 있는 게 저는 음악을 안 듣거든요. 헐. 진짜로 안 들어요. 어떻게 친해지시는 거? 그 친구들이랑 그러니까 저는 어떤 방법으로 친해질 수 있는 거예요? 좋아하는 가수도 있고 네. 콘서트를 매번 가는 가수도 있는데 그건 그 가수를 좋아하는 거지 그의 음악을 좋아하는 거지 네. 그냥 노래 듣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최신 가요를 모른다 정도가 아니라 그냥 모든 노래를 오히려 최신 가요를 알죠. 최신 가요는 들리니까 내가 찾아 듣지 않아도. 그래서 언제 한번 내가 영상을 하는 사람이고 배경음악을 써야 되는 사람인데 이대로는 안 된다 해서 주변에 막 요청하고 부탁하고 추천을 받아서 내 주변이 좋다고 하는 음악들을 정말 열심히 정말 헬스장 가듯이 오늘 30분 들어야지. 오늘은 슬기님이 추천한 거 다 들어봐야지. 진짜?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네. 노력했던 적이 있는데 생기지 않아요. 전혀 생기지 않고 거다. 그래서 실제로 근데 그 무관심이 이래서 단점으로 발현이 되는 건 저는 영상을 만들어서 보냈을 때 받는 피드백 중에 되게 많은 부분이 BGM 바꿔주세요예요. 네네네. 제가 그 BGM에 대한 감각이 다른 영상 창작자들에 비하면 부족할 수 있겠죠. 당연히 네네. 인풋이 없으니까. 진짜 신기하다. 저 이 이야기 두 번째 듣는 거거든요. 인생에서. 첫 번째는 민음사 부장님으로 유명한 분 계시잖아요. 유튜브에. 그분이 비주류 경제학에 나와서 자기 음악 안 듣는다고 하셨을 때 첫 번째 충격 먹었고 지금 두 번째 충격이에요. 저는 운전을 하면서도 음악을 듣는 적이 없고 와. 길을 다닐 때도 음악을 듣는 적이 단 한 번도. 저는 귀에 뭐가 꼽혀 있어야 돼요. 항상. 달고 살고. 제가 팟캐스트를 좋아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음악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 맞아. 라디오를 들으면 노래를 계속 들어야 되잖아요. 네. 진짜 너무 신기하다. 살면서 두 번째 보는 사람이에요. 관심은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네. 하고 싶었던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20대 때는 항상 나는 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지?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자아 탐색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이게 어쩌면 나이가 들어가는 과정일 수 있는데 전체적인 에너지의 양이 점차 줄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진 에너지를 알뜰살뜰 쓰려면 내가 쓸데없는 것에 관심을 갖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제는 무관심해도 되는 것들은 무관심하게 둘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최근 들어서 들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누군가가 막 새로운 경험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해 마음이 동하지 않고 불필요한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더 즐거운? 그래서 이건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맨날 이제 어렸을 때 청소년기에는 하고 싶은 게 막 많다 보니까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사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막 떠들면 아빠가 쓸데없는 것 좀 하지 마라. 쓸데없는 일 좀 하지 마라. 뭐 쓸데없는 것 좀 사지 마라. 이런 쓸데없는이라는 단어를 매번 달고 사셨는데 그게 아무래도 이 청소년과 중년의 에너지의 차이 또 생각하는 거에 차이였겠다. 그냥 잔소리였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생각을 또 최근에 하는 요즘입니다. 나이를 들어가고 있네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다니. 세상에. 근데 관심 무관심으로도 이렇게 할 얘기가 많네요. 둘이 앉아서. 네, 좀 정리를 할까 싶은데 저는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관심과 무관심 사이에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이야기 나눈 것 중에서는 걱정도 있고 질문도 있고 밥 한 끼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람에 따라 걱정이 많으면 관심이 많은 걸 수도 있고 질문이 없으면 무관심할 수도 있고 이렇게 뭔가 척도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맞아요. 저는 깨달은 건 그거예요. 오늘 얘기를 제가 하고 슬기님 얘기 들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관심을 어떻게 표현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살아왔던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주변에 보내는 관심을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 또 되게 중요한 일이겠구나. 그렇죠. 이게 저 사람의 시그널이네. 네, 그걸 발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일이겠구나 하는 걸 지금 오늘 너무 느꼈고 결국에는 관심이 무관심이 되고 무관심이 관심이 되는 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사람 간의 일이라고 봤을 때는 거리 조절인데 맞아요. 아까 계속 선이라고 얘기했던 그 선이 상호 간에 달라서 그쵸? 너무 어려운 일이다. 어려운 일이지만 그게 잘 맞아졌을 때 나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아. 좋은 일을 발견한 것 같아 라는 걸 느끼게 되는 거겠구나. 네네네. 그 선이 다른 사람하고는
벽을 계속 느끼는 걸 거고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내 선을 좀 보이게 그어놔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맞아요. 자꾸 반성을 하게 되네요. 반성하려고 한 얘기는 아니었지만 네. 또 저희가 앞두고 있는 주제들이 또 있는데 아예 정할까요? 지금 녹음을 하면서 다음 화 주제요. 다음 화 주제를? 뭐 해보고 싶으세요? 그러면 뭔가 또 계속 동력이 생길 것 같아서 여행과 살아보는 것의 사이 요거를 다음 주에 얘기하고 그 다음에 프리랜서와 직장인 사이를 하면 어떨까요? 네, 좋아요. 네네. 그러면 다음 화는 우리 네네네. 둘이서 한번 더 하고 3화 때는 게스트를 한번 초대해보는 걸 목표로 네, 좋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누가 됐건 제가 말을 줄이려면 저희 인스타그램이 생겼으니까 거기로 메시지 주셔도 좋습니다. 네, 저도 나가서 해보고 싶은 얘기 있어요? 아니면 저희가 나눈 얘기 듣고 이런 주제면 나도 같이 얘기해보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저희 지인일 수도 있고 먼저 말씀해 주셔도 좋다. 관심을 보여주시면 선착순은 아닙니다. 네, 계속 언제든 네, 그러면 다음 주에도 재밌는 사이로 만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얘기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